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강조 구문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강조 구문 중에서 우리가 두 개를 좀 봤었습니다. 두 개. 그래서 동사의 강조와 명사의 강조 두 가지를 봤었는데, 자,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죠. 자, 보시면 우리 이렇게 동사의 강조에서는 얘들아, do나 does, did를 쓰고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친구가 강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자, 여기 옆에 예문 봐봐. 자, 그는 있잖아 라고 하면서 did meet이라는 형태가 들어왔어. 여기서의 did라는 친구가 어떻게 쓰였냐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판단하는 건 하나야. 첫 번째, 이 문장이 부정문인가? 아니면 의문문인가? 얘만 판단하는 거야. 근데 부정문으로 보기에는 not이 없어요. 의문문으로 보기에는 자리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do나 does, did를 쓰고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왔단 말이야. 딱 이 구조 하나예요. 이 문장 자체가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닌데 do나 does, did를 썼다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바로 뭐라고 판단한다? 아, 동사의 강조구나. 이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다예요. 다만 이 시제가 이제 과거구나라는 거 판단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주면 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did는 그냥 묶어치면 돼요. 어차피 이 친구의 의미 자체가 뭐가 돼? 리얼리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가 진짜로 만났대 여기까지가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잊지 말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강조구문이라고 하면 이 강조하는 용법들을 빼버리면 강조 안 하면 돼. 얘가 빠지더라도 그냥 완전한 문장이 성립이 될 거야. 이게 다였단 말이야.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명사의 강조는 더벨이었어요. 자, 명사의 강조가 더벨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 그럼 이 명사를 강조해보세요 라고 여러분한테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들어오냐? 그냥 지문 자체에 더벨이 명사라고 들어올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보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그냥 바로 그 명사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봐봐. 그녀는 아주 그 소녀가 아니라 바로 그 소녀야 라고 하면서 얘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구나. 자, 그럼 똑같아. 여기서의 형태도 뭐가 되는 거야? 얘만 빼주면 되는 거야, 사실은. 솔직한 말로 어떻게 베리만 빼도 돼. 굳이 없어도 되는 형태야 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얘가 바로 걔구나, 바로 걔구나 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더베리 뒤에 명사가 오면 바로 그거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때입니다. 자, 봐봐. 지금까지 했던 동사의 강조나 명사의 강조에서 사실 이 친구의 빈출률은 떨어져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명사의 강조입니다. 명사의 강조. 자, 그러면 동사의 강조는 답으로 출제될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그냥 어법 문제의 선택지로는 나올 수 있는데 어법 문제 선택지로는 가능한데 얘가 답으로 나온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아, 이거 강조다 라는 거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럼 이제 문제는 이때 강조 구문이죠. 자, 이제 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로 문장이 시작이 될 때 쓰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it이 쓰였을 때 우리가 뭐부터 기억을 해야 되냐면 it, 그 다음에 for, 그리고 to예요.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자, 여기서의 구조가 어떤 거냐라고 판단을 할 거야. 자, 유라, 이 for to가 쓰이면 뭐가 쓰인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의 it은 가주어의 역할을 하고 얘는 진주어의 역할을 해. 그런데 얘는 의미상 주어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자, 지금 이 for to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어 동사가 있는 이 for to도 볼 거고 이때까지 전부 다 it이 먼저 쓰이는 구분을 전부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for to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의미상 주어가 얘가 실질적 주어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죠. 자, 해석 자체는
의미상 주어가 무조건 1번입니다. 얘가 진주어 하는 거 2번, 그리고 가주어 하다가 3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주어, 의미상 주어, 진주어예요. 여러분들은 일단 25인다라고 하면 뒤에 to가 빠져나와 있나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얘들아, 두 번째는 뭐였냐면 실질적인 주어 동사가 존재한다라고 했어. 이렇게 들어와서 for이 있고 to가 있다. 자, 이때의 짝꿍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자, for이 나왔어. 그럼 일단 묶거나, for이 나오면 묶거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for과 to는 무조건 짝꿍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 to 앞에 for이 들어왔어. 그러면 얘는 똑같이 의미상 주어를 할 거야. 근데 유라, 누구의 의미상 주어야?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야.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주어가 동사한다의 짝꿍은 니네 둘만 가져가고, 자, for 전치사야. 도연아, 전치사 뒤에 뭐 나와? 명사. 잊어버리면 안 돼.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 여기 뒤에 나오는 명사를 또 한 번 주어로 가지고 가는 거야. 이 주어가 투부정사, to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원형하는구나 라고 판단해야 돼. 얘네 둘이 짝꿍이야. 얘네 둘이 짝꿍이고 얘네 둘이 짝꿍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 자, 그럼 봐봐. 지금까지 우리는 투부정사가 나오고 그 앞에 의미상 주어 for이 들어오면서 아, 얘네 둘이 짝꿍이다를 배웠단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세 번째는 또 if to가 들어가요. 근데 어떤 if to가 들어가냐면 주어 동사가 존재하는데 그 뒤에 it이 나와. 그리고 for이 나와. 그리고 to가 나와. 이렇게 들어와. 앞에서는 주어 동사 없이 if to를 가져갔다라는 형태예요. 근데 이번에는 주어 동사가 존재하는데 if to가 또 들어와. 그럼 이때 이 to는 뭐가 돼? 뭐가 돼? 자, 봐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가주어는 안 돼. 그럼 여기서 뭐야? 가짜 목적어가 되고 진짜 목적어가 되는데, 그럼 유라 여기서 for은? for은? 자, 여기서 이제 그렇죠. 잘했어. 의미상 주어가 맞는데 얘가 의미상 목적어야 라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의미상 목적어란 말은 없습니다. 항상 for이랑 to는 짝꿍이에요. for은 뭐다?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인 거야. 얘는 결국 여기서도 뭐야? 의미상 주어인 거야. 누구의 의미상 주어인데 뒤에 나와 있는 to의 의미상 주어야. 항상 짝꿍은 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들아 봐봐.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it is interesting to read the book. 이렇게 들어왔어. 자, 그 책을 읽는 것은 흥미로워요 라고 했어. 가주어 진주어 항상 어떻게 봐야 돼 얘들아? 니네가 문장을 볼 때 it으로 시작했다. 그럼 뒤에 to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으면 가주어 진주어예요. 그래서 뒤에 거부터 그 책을 읽는 건 흥미롭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자, 근데 봐봐. 이 문장하고요.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I found it interesting to read the book.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문장의 차이를 보는 거야. 자, 봐봐. 여기서 이 to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to가 보여요. 똑같이 가짜랑 진짜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앞에 주어 동사가 있고 이 to가 들어왔으니까 얘는 가 목적어 진 목적어고 얘는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가주어 진주어예요. 그러면 똑같이 it을 쓰고 똑같이 to를 쓰는데 뭐가 다르니 도연아? 봐봐 뒤에 문장 봐봐. It is interesting to read the book. It is interesting to read the book. 뭐가 다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달라?
봐봐. 뭐가 달라? is가 없지? 그치, 이거야. 봐봐. 유라, 여기에 is를 못 써. 왜 못 써? 동사가 있잖아. 문장 하나에 동사는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지? 여기 동사가 못 들어. 아, 그래서 특징이 뭐냐?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가져갈 때 여기 사이에, 이 뒤에 비동사가 절대로 못 온다가 특징이죠. 비동사가 절대로 못 온다가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워왔던 가주어, 진주어와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이 차이였어요. 솔직한 말로 엄청나게 풀이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 for과 to는 짝꿍이다. to가 혼자 올 수도 있지만 그 앞에 for이 붙었다 그러면 to 부정사를 누가 하냐의 대상을 정해준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는 오케이, 그렇게 갔어요. 이제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되는 파트가 뭐냐면 it 뒤에 비동사가 와요. 그리고 뭔가가 따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대시 나와요. 이후에 절이 따라올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to를 지금까지 정리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이때를 정리하면서 이 이때의 경우의 수를 가져갈 건데 우리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강조 구문이고요. 이 강조 구문 말고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책에 보이는 대로 이 대시 나오면 당연히 첫 번째는 강조 구문을 의심을 합니다. 이거 강조 구문인가? 라고 의심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유라, 강조가 아니면 뭐지? 이때는 강조가 아니면 뭐겠어? 가주어 진주어겠지. 가주어 진주어예요. 똑같은 형태의 이때를 쓰는데 어떨 때는 강조를 쓰고 어떨 때는 가주어 진주어를 쓸 거냐? 요 차이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는 여러분 수능의 문법에 대해서 출제하진 않습니다. 그냥 독해 지문 내에서 출제가 되는 건데 자, 유라 선생님이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어? 자, 봐봐. 결국 여기 사이에 들어오는 애야. 여기 사이에. 요 자리에 누가 들어올 거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 이거예요. 강조 구문이라고 하면 여기 자리에 명사가 와요. 물론 명사도 오고요. 명사구가 와요. 명사구. 그 다음에 명사절도 와요. 명사구라고 하면 투부정사가 될 수도 있고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절이라고 하면 관계대명사 와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절이 될 수도 있고 의주동 if에들이 될 수도 있어. 또 뭐가 와? 껌뻑껌뻑 도연아. 자, 또 뭐가 있냐 여기에? 부사가 와요. 부사가 와요. 부사가 오면서 당연히 부사구나 부사절이 오는데 유라 부사구가 뭐라 그랬지? 필요 없는 거. 그거 말고 부사구. 부사구. 필요 없는 말 맞아요. 보통 ly 들어가나 필요 없는 말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부사구가 뭐가 있었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를 부사구라고 묶습니다. 전치사 명사를. 그 다음에 부사절이라고 하면 접속사 주어 동사예요. 자, 여기 사이에 얘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강조 구문이구나라고 볼 거야. 근데 가주어 진주어는 여기 사이에 뭐가 와? 형용사가 와.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는 이 자리에 분사가 들어오기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또 어떤 게 다르냐라고 판단을 할 거야. 봐봐. 강조 구문을 구분하는 거는 물론 여기 사이에 들어와 있는 말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인강이나 뭐 영상을 볼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얘들아 얘를 구분할 때는
it과 비동사와 that을 지워서 말을 맞춰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을 맞추려면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 강조 구문이 돼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을 한번 볼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대절. 자,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을 한번 확인하는데 이 뒤에 있는 대절이 보통 어떻게 들어와 있을까? 보통 불완전한 절을 가지고 갈 거예요. 자, 잘 봐봐. 물론 예외 케이스는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절이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가져갈 건데 자, 어떤 경우에 불완전이 되고 어떤 경우에 완전한 절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불완전한 절을 가져가면 강조하는 것이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이에요. 봐봐. 무슨 이야기냐. 자, 명사를 강조한대. 그러면 자, 명사라는 건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하고 목적어 역할하고 보어 역할하죠. 그 중에 하나를 빼서 여기에 집어넣겠다는 이야기거든. 주어를 강조하고 싶어. 주어 빼고 여기 집어넣을 거야. 그럼 대절은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목적어를 빼서 이리 가져올 거야. 그럼 뒤에 목적어가 없어지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상황이야. 자, 일단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이 구조가 무조건적으로 대절이 불완전해지면 우리는 강조 구문으로 판단을 하구나. 이게 복잡하세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말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근데 무작정 문법 강의를 보다 보면 지워서 말이 되는지 확인해. 이렇게 줘. 우리가 그걸 모르냐고. 우린 관계대명사가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문장을 쓸 때 불완전한지 완전한지 헷갈린단 말이야. 자, 요거야.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때에서의 강조 구문이랑 가주어진 주어의 차이인데 자, 우리가 지금 어떤 걸 가져가냐면 강조 구문 내에서 어떻게 쓰일 거냐의 차이를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때를 배웠습니다. 이때. 그거 당연히 이때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요, 뭔가 공통점이 보인다는 거야. 자, 일단은 하나씩 가져갈게. 자, 책 봐봐. 자, it is, it was 뒤에 강조어 뒤에 대시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게 뭐야? it과 대시 보여. 자, 이제 우리는 경우에서 두 가지를 고민할 거예요. 문장이 it으로 시작이 됐어. 그럼 뒤에 to가 있나 확인. 없어? 대시 있나 확인.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사이에 쓰인 말 보세요. 중간에 나와 있는 말이 메리다, 메리. 메리다, 메리. 메리라는 명사가 중간에 들어와 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야? 강조 구문이다 라고 볼 거야. 그리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강조하는 말이 명사면 대절은 불완전해진다. 뒤에 보세요. 어떻게 됐어? got, 동사 됐어. 그리고 perfect score, 목적어 됐어. 자, 잘 봐봐. 주어가 없어집니다. 주어가. 그럼 이제서야 아까 했던 말이 이해가 가는 건 뭐야? it과 비동사와 that을 지워봐. it 지워. 비동사 지워. that 지워. 남은 거 가져와. Mary got a perfect score. 메리는 완벽한 점수를 얻었다. 그런데 메리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완벽한 점수를 얻은 것은 바로 메리였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너희한테 했던 말이 뭐야? 강조 구문은 강조하는 말 빼버리고 강조 안 하면 되는 거야. 얘들을 다 빼도 되는 거야. 봐봐. 동사 강조할 때 두더지를 썼어. 빼고 강조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는 만났어. 여배우를. 그냥 가져가도 돼. 그는 진짜 만났다니까 강조하지 말고 그냥 만났어. 가도 된단 말이지. 마찬가지 그녀는 그 소녀야 해도 돼. 바로 그 소녀야 안 해도 된단 말이야. 맞지? 바로 메리야 안 해도 돼. 메리는 점수를 얻었어 해도 돼. 강조 구문은 뭐야? 언제든지 생략할 수 있는 애들이야. 빼버리고 말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때의 가주어진 주어랑 강조 구문을 구분하는 것도 배웠고요. it to에서 혹은 for to의 짝꿍 역할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변형되는 게 뭐냐? 자, 봐봐. 이때 강조 구문에서 사용되는 바로 관계사예요. 자, 관계사를 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서 관계사를 줄 거예요. 자, 봐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자, 대절에서 보통
명사를 강조할 때는 불완전한 절을 가져간다 그랬어. 불완전한 절을 끌어간다라는 이야기는 보통 관계대명사죠. 그치 도현아? 뒷절이 불완전하게 나와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으면 얘는 관계대명사가 이끌어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때 강조구문이야. 대시야 텟. 이과 대시야 텟. 강조구문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들어와 있는 말. 여기 지금 메리라고 들어왔어요. 메리. 메리가 훌륭한 점수를 얻었어요. 메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치? 뒷절이 불완전해. 그럼 뭐를 쓸 수 있겠어? 유라. 뒷절이 불완전하네? 그럼 된 말고 뭐 써도 되겠어? who를 써도 되겠지. 이거야. 봐봐. 강조하는 대상에 따라서 대 대신에 who나 when이나 where를 쓴다라고 했거든. 자, 보세요. 이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때를 썼어. 똑같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누구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그래서 뭘 쓸 수도 있다. who라고 바꿔버려.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로 바꿔버리는 거야. 자, 이번에는 동사를 강조할 거야. 내비두고. 필요 없으니까. 자, 목적어 강조 한번 봅시다. 목적어 강조. 여기도 봐봐. 자, 목적어를 강조할 거래. 그럼 여기 보니까 perfect score라는 걸 썼어. 자, 여기다가 that을 쓰겠대. that 쓰세요. 근데 봐봐. 뒤에 봐봐. mary는 얻었습니다. 여기까지죠. on the last exam은 필요 없단 말이야. mary는 얻었습니다. 여기까지야. mary는 얻었대. 도현아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죠. 메리가 뭘 얻었는데? 자, 불완전해. 그럼 여기는 물론 우리가 볼 때 이때수로 보기도 하지만 또 뭐로 볼 수가 있어?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얘를 뭐로 봐버려? 스코어인데? 스코어인데? 그치? 그럼 여기 대신에 이 자리에다가 위치를 쓰기도 한단 말이야. 책에 안 나왔지만 위치를 써요. 이 차이야. 앞에 강조하는 바가 사람이야. 대을 쓰지만 후도 써요. 강조하는 바가 사물이야. 대을 쓰지만 위치도 써요. 선생님 그럼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데요? 어법 문제예요? 후를 주고 밑줄을 칠 거예요. 그리고 위치를 주고 밑줄을 칠 거예요. 요 판단을 하는 거야. 요 판단.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데요? 가주어진 주어랑 강조구문 이때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법 문제에서 정답으로 나오냐?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냥 선택지 중에 하나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4번을 한번 봐봐. It was on the last exam. 자, 이는 뭐가 강조가 되는지 봐봐. 이때시 붙었어요. 이때. 사이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on the last exam이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사이에 명사가 와도 되지만 부사나 부사구가 와도 돼요. 이 부사구를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전치사 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를 뺐단 말이야. 그러면 자, 강조하는 말이 전치사 명사래. 유라 그럼 뒷절은 안 봐도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왜? 어차피 쟤들은 없어져도 되는 말이니까. 자, 그럼 봐봐. 뒷절 한번 볼까? 메리는 얻었어요. 완벽한 점수를. 완전한 절이 나왔어요. 그쵸? 자, 완전한 절을 이끌어간다는 거는 관계사 중에 뭐지? 관계? 부사.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 절을 가져가요. 관계 부사는 완전한 절을 가져가요. 이 두 가지거든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게 on the last exam. 시험이야, 시험. 뭘 얘기하는 거야?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이 시험에서라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이때 뭘로 가져가자? when으로 가져가자. 그럼 얘들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 시험 문제에서. 이때 강조 구문이지만 관계사 파트의 문제로 변형시켜서 내는 게 it을 써주고 who를 쓴다든지 it을 써주고 which를 쓴다든지 it을 써주고 when을 쓴다든지. 그럼 선생님 1, 2, 3, 4번에서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거는 뭘까요? 유라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건 뭘까? (3번) 자,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건 4번입니다.
부사구를 문두로 빼면서 뒷절을 완전하게 가져가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말 가지고 장난을 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 가지고 장난을 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제 비율이 높은데 사실상 지금 얘네들은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아니, 엄청 자주 나오지 않는 파트예요, 사실은. 근데 뭐에 자주 나오냐? 자, 그냥 29번 업번 문제 안에 선택지 1, 2, 3, 4, 5 중에 하나에 보기로 출제되는 게 얘네들이야. 답이 될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얘네들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때 강조 구문하고 가져준 역까지 다 했고요. 자, 우리 생략 구문 한번 볼게요. 생략 구문. 자, 우리 밑에 생략 구문을 얘들 한번 보면 어떤 경우에 생략을 할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일단 첫 번째 뭐 반복어구 한번 봐봐. 당연히 영어는 반복되는 거 계속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느낌만 보면 돼. 봐봐. 일부 별들은 appear red야. 빨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blue. 이건 뭐지? 동사야? 보어야? 목적어야? 보어야. 자, 봐봐. 어떻게 들어와요? 일부 별들은 빨개 보이고 어떤 것들은 파래요. 그럼 중간에 숨어있는 말이 누가 봐도 여기는 그냥 파랗게 보여요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결국 뭐야? 얘네들은 공통된 거니까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우리는 빼버릴 거야 라고 가져간단 말이야. 이건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고. 자,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이 나랑 관계대명사를 할 때 배웠던 파트예요.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누가 수식해? 누가 수식해? 자, 봐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생략이 됩니다. 당연히 생략이 돼요. 자, 뒷절은 불완전해지겠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란 말이야. 앞에 선행사가 붙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야? 내가 샀다야. 얘들아, 어려워하지 말고 뒷절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만 꺼내. 뒤에 뭐가 찬란하게 붙어서 내둬버리고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뒷절에 뭐가 붙어있어 다 빼버려.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나는 샀어. 이게 완전해 불완전해. 이것만 판단한단 말이야. 자,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야. 유라, 뒤에 뭐 나와야 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그 뒤에 뭐 따라 나와야 돼? 얘네 생략하기 위해서. 분사. 자, 쉽게 생각해. 자, 비동사가 왔어. 그럼 유라 뒤에 뭐 나와야 되니? 아니지. 비동사 뒤에 따라 나오는 성분이 뭐야? 보어야, 보어. 그럼 보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거잖아. 보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을까? 자, 여기 그래서 따라 나온 게 뭐야? 형용사가 오던가 아니면 분사가 따라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 얘네 둘을 생략하는 건데, 자, 보세요. 나는 읽었다. 소설 하나를 읽었어 라고 들어왔어.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얘들아? written in English. 이 친구가 앞에 나와 있는 소설을 수식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구분 지어야 되는 게 뭐야? 여기 사이에 얘들이 숨어있는 애들이구나. 그냥 무작정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요. 이게 아니야. 여기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숨어있다. 자, 이거 언제 나와요? 얘는 고1 내신에 가끔 나와요. 뒤에서 분사가 꾸미는 건 그냥 꾸미는 게 아니라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숨어있어서 꾸며지는 거고 그 관계성이 어떻게 입증이 되냐? 자, 얘는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가 없어, 도연아. 뒤에 주어가 없으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뭐 남았어, 이제? 동사 남았지, 동사. 문장을 내려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어. 그래서 동사가 나왔어. 그 동사 자리 보니까 비동사가 붙었단 말이야. 그 다음 뭐가 붙었어? PP가 붙었어. written. 둘이 뭐? 수동관계를 가져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수동태 의미를 가져서 쓰여진 소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쓰여진 소설. 이게 구성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선생님 세 번째는 뭡니까? 부사절에서 주어랑 비동사를 숨겼대요. 자,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주어랑 비동사를 숨겼어요. 내비두세요. 그냥 없어 보이세요. 이거 없다 보세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건지 봐봐. 유라, 이거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자, 이거요. 분사구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분사구문. 분사구문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럼 얘들아, 이게 시험에 뭐가 어떻게 나오는데요? 자, while, 이 working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형태에 대한 질문을 할 거예요. 이 자리에 working이 와야 되니 아니면 worked가 와야 되니 어떤 형태가 와야 될까를 물어볼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현재 분사야 과거 분사를 묻는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가장 큰 차이는 수동이야, 능동이야야. 자, 수동의 의미를 가져 도연아. 그러면 현재 분사야, 과거 분사야? 수동이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 제발 말을 좀 해줘. 현재 분사야,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야. 그렇지, 과거 분사야. 그럼 얘 어떻게 고르라고 했어, 유라 선생님? 비교. 그치? 얘를 갖고 와서 앞에 넣어서 가보려고. 내가 걷는 건지 걸어진 건지. 요것만 보면 돼, 요것만. 근데 이거 중요해요? 개 중요해요. 이건 수능까지 나와요. 이게 수능은 진짜 자주 나와요. 현재 분사 맞아? 과거 분사 아니야? 근데 애매모호하게 던져놔요. 애매모호하게 던져놓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분사구문 엄청 중요해요. 쌤, 대부정사는요? 꺼져, 필요 없어요. 대부정사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제기대명사만 보면 되겠네. 유리가 제기대명사 설명 좀 해봐. 제기대명사 뭐야? 있는데, 어, 어, 어허, 어허. 어. 야, 뭐야?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그렇고요. 얘는 아니에요. 야, 당연한 이야기잖아. 자, 보세요. 제기대명사 딱 한 판만 하고 다 아는 것 같은데, 한 판만 하고 정리하고 끝냅시다. 제기대명사. 자, 제기대명사라는 구조는 얘들아, 내가 지금 초등부 수업을 오늘 시점으로 너희까지 왔거든요. 개빡셉니다. 우리 초등부 아까 울었어요. 3시에 왔는데 8시에 갔어요. 영어 수업 듣고 4시 반부터 단어를 8시까지. 근데 원장쌤이 안 보내준대요, 집에. 왜냐면 일일 테스트를 통과 못했어요. 내가 왜 되거든. 야, 격변화 다 외우고, 그 다음에 형식별로, 품사별로 다 외워서 시험 보고, 그거 하고 단어 수업 시간에 40개 시험 보고, 여기 가서 100개 시험 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초 5학년. 네. 도영이도 그렇게 하겠어, 앞으로. 씨. 아까 근데 숙식 됩니까? 여기서 잘 수 있어요? 초딩들 진짜 아무튼. 자, 그런데 보세요. 초딩이나 고딩이나 중딩이나 다 똑같아.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책 수백 페이지를 할 필요는 없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제기대명사라는 형태는 우리가 셀프입니다. 셀프. 이 친구의 과정에서 해석법도 겁나게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스스로예요. 네 스스로입니다. 그죠? 자, 우리 식당 가면 뭐라 써있어요, 유라? 물은 셀프예요. 이거 무슨 말이니, 도연아? 물은 네가 직접 갖다 드세요. 이런 말이죠. 그죠?
그쵸. 자, 이거예요. 스스로 갖다 드세요거든요. 자, 제기대명사의 형태는 용법이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는 제기적 용법이란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강조적 용법이란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딱 한 번만 하고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체킹하고 그리고 끝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이 제기대명사 하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제기대명사의 강조적 용법은요 제일 먼저 아까 여기처럼 생략이 가능해요. 제기대명사의 강조가 아니라 모든 강조는 다 생략이 가능해요. 왜? 생략하고 강조 안 하면 돼요.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마찬가지로 그래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유라 그럼 이 제기대명사의 강조적 용법은 대체 뭘 강조할까? 동사의 주체. 그게 뭔데? 야, 너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봐봐. 물은 스스로 갖다 드세요를 갖다가 물은 있잖아. 네가 직접 갖다 먹어. 이런 게 강조예요. 너라는 형태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결국에는 강조라는 거는 여기서 강조는 대명사잖아요. 명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면 뭐냐면 얘들아 딱 하나예요. 명사가 앞에 나올 거고요. 그 뒤에 self나 selves가 올 거예요. 이러면 그냥 제기대명사의 강조적이에요. 명사 뒤에 갑자기 self가 나온다고? 그럼 제기대명사의 강조적 용법이에요. 자, 그런데 제기적 용법이라고 볼 때는 일단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제기대명사라고 볼 때 제기대명사의 제기적 용법 무조건 어떤 원칙이냐면 맞아요. 주어랑 목적어가 서로 같은 대상이어야 돼요. 주어도 난데 나는 I love myself. 난 내 스스로를 사랑해.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야. 나랑 같아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두 가지가 생기네. 목적어라는 조건이 두 가지가 생겨. 자, 유라, 목적어는 두 개야. 무슨 목적어야? 설마 간접 목적, 지적 목적 할 건 아니겠지? 오호? 뭐라고? 목적어 두 개를 얘기하라고. 목적어 두 개. 목적어. 잠깐만. 내가 지금 좀 일본어로 얘기했나? 야, 도연아! 목적어 두 개 뭐 있지? 자, 하나. 자, 동사의 목적어가 있어. 다 나왔네. 또 뭐? 왜 근데 우리 애들이 다 목적어 두 개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이거 뭔지 알지? 간접 목적. 한 번 외치는 거야. 자, 근데 자, 휴라 하나 뭐야? 야, 아, 야. 자, 무슨 목적어? 뭐의 목적어? 그렇지. 전치사의 목적어. 그럼 다 나온 거야, 이제. 제기적 용법은요, 어떻게 구분해요, 선생님? 아까 강조적 용법은요, 명사 뒤에 나온다면서요. 그럼 제기적 용법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다 알려줬잖아요. 그치, 어디에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딱 정리해 드릴게요. 날 봐. 거울 보지 말고 날 보라고. 이뻐! 아, 그랬어? 자, 자, 우리 도현이. 그래도 도현이는 거울은 안 펴놓네. 내가 저쪽 수업 가면 뭐 앞에 다 거울을 이렇게 펴놨어. 그래? 자기 얼굴 보기가 좀 그래? 내 얼굴 이렇게? 자, 보세요. 제기적 용법 딱 정해드릴게요. 동사의 목적어래요. 유라, 목적어 위치가 어디니? 동사 뒤잖아. 그치? 이거예요. 그럼 뭐냐면 동사 뒤에 바로 셀프나 셀브스가 따라올 거예요. 이거 따라올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제기적이에요. 선생님 두 번째는요? 전치사의 목적어라니까?
전치사 뒤에 셀프나 셀브스가 올 거예요. 그럼 제기대명사의 제기적 용법이라니까. 그럼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제기적 용법은 생략이 안 된대요. 당연히 안 돼요. 왜 안 돼요? 문장에서 목적어를 빼면 돼요? 안 돼요. 그지? 그러니까 안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시험에 뭐 나와요?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강조적 용법의 셀프는 시험의 출제 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내신은 모르겠지만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제기대명사의 강조적 용법이 나오는데 결국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 자, 이런 친구를 쓸 거야? 맞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랑 주어를 찾아가서 둘이 비교만 하면 돼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딱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건 답이 될 확률은요? 거의 없어요. 답으로는 잘 안 나와요. 모의고사는 모르겠어요. 수능에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 제기대명사의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그 문장에 주어 찾기라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주어랑 얘랑 같냐. 그래서 얘들아 봐봐. he loves him이 되면 그는 그 남자를 사랑해가 돼. 근데 he loves himself가 돼버리면 그는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게 돼버린단 말이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제기대명사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 중에서 여기서 뭐를 강조를 쓰고 싶은 건데 여기서도 보여드릴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뭘 보여드릴 수 있냐? 앞에 보시면 됩니다. 바이크가 나왔네. 명사가 나왔어. 명사 뒤에 himself. 선생님 여기서 himself는 얘인데요. 그쵸? 얘잖아. 봐봐 유라. himself는 얘가 아니라 얘잖아. 그치? 근데 왜 이렇게 나왔지? 사실상 원래 맨 뒤에 쓰여도 강조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맨 뒤에 쓰여버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 문장에서 맨 뒤에가 돼버린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고 일단은 얘들아 맨 뒤에 나오건 자시건 간에 그냥 앞에 얘가 얘를 얘기하는 거건 얘를 얘기하는 간에 그냥 명사 뒤에 무조건 따라올 거야. 얘가 얘를 강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는 고쳤다 자전거를 그 스스로 직접 고쳤어 막 이런 거거든. 얘는 얘를 강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뒤로 뺄 때가 있긴 해요. 하지만 어쨌건 저쨌건 간에 명사 뒤에 무조건 따라올 거야. 걔를 강조하건 아니건 간에 무조건 명사 뒤에 따라올 거야. 요것만 체킹하면 돼요. 자, 기억하세요. 명사 뒤에 따라왔어요. 그럼 얘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강조하건 아니건 간에 그냥 명사 뒤에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게 제기대명사예요. 요게. 자, 제기대명사 파트까지 지금 강조구문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강조구문에서는 얘들아 많이 할 건 없고요. 자, 127페이지에서 C번만 하시면 돼요. C번. 그리고 128페이지에서 1번. 딱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129페이지로 갈 건데 자, 봐봐. 사실은 강조보다 129페이지 나와 있는 도치구문이 훨씬 더 복잡하고 출제 빈도도 높아요. 자, 근데 뭐 복잡한 것도 없어요, 사실. 자,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강조 구문을 했고 도치 구문을 하는데 유라 도치가 뭐니? 주어 동사의 자리를 바꾸는 걸 도치라고 부릅니다. 도치. 자, 그럼 이 친구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자, 보세요. 왜 도치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고등부에서 서술형 문제를 출제할 때 도치 구문의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 포함시킵니다. 도치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도치 구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동사 주어의 형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야.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다가 동사 주어로 고칠 건데 바꿔낼 건데 그럼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언제 있냐를 가져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 문두에 대열이 쓰여요. 혹은 희열이 쓰입니다. 자, 유라, 대열과 희열이 문두에 나왔어. 이 문장은 몇 형식이야? 여기까지 가줄게. 뒤에 비동사가 와요. 그럼 이거 몇 형식이야? 그렇지. 자, 이렇게 나온 게 정상. 비동사니까 이 형식이요 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거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이요. 자, 이 형식이면 주어 동사 보어야. 부사, 동사, 주어. 보어가 없죠. 자, 도현이 비동사는 몇 형식이다? 이 형식. 뭐야, 표정 왜 이래? 알았어. 이 형식. 정말. 자, 봐봐. 비동사는 이 형식이야. 무조건 이 형식이야. 비동사는 이 형식이야. 이 형식이지. 아, 이 형식이다. 그런데 항상 영어는 뭐 예외가 있다. 유라 몇 형식이야? 그치. 전치사 명사 묶으면 주어 동사인데 비동사인데 1형식이란 말이야. 예외는 존재합니다. 예외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봐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자, 대열과 희열이 문두에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열과 희열은 문장 처음에 있던 중간에 있던 끝에 있던 상관없어요. 무조건 필요 없는 놈이니까 없애버리라고. 없애버리라고.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동사 들어왔어. 당연히 뭐 나와야 돼? 주어 들어와야 돼. 이게 지금 앞에 대열과 희열은 부사라는 친구 때문에 뭐가 발생이 된 거냐? 동사랑 주어의 자리가 바뀌는 도치구문이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도치구문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대열과 비동사가 붙었네? 그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야? 아, 얘들은 무엇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거지. 똑같아. 희열과 비동사가 붙으면 어떻게 해석해? 희열과 비동사는 어떻게 해석해? 있다. 대열과 비동사는 있다. 희열과 비동사는 여기 있다. 이거. 그렇지, 도연아. 잘 보고 있어? 나 보고 있어? 자, 이게 첫 번째 도치예요. 그러면 두 번째 도치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도치는 뭐가 있을까? 자, 두 번째 도치는 바로 장소부사구가 문두에 나왔을 때예요. 장소부사구가 문두에 나왔을 때, 자, 장소부사구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소부사구라고 하면 얘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봐봐. 장소라고 하면 마찬가지 장소를 이야기도 하지만 방향이라는 걸 또 이야기하기도 해요. 방향. 근데 방향이 어차피 장소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장소라고만 치는데, 자, 부사구라고 했어. 장소 부사구라고 했단 말이야. 부사구. 그러면 이 친구의 이야기는 어떤 구조가 되는 거냐면 장소 부사구는 결국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명사의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장소 부사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친구가 문두에 나온다라고 하면 동사 주어의 도치가 발생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존재해요. 어떤 특징이 존재하냐면, 자, 장소부사구가 문두에 나왔어. 어디에서 라는 문두에 장소부사구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동사 주어의 이 친구가 도치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의 도치는 선택적 도치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적 도치는 뭐냐면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안 하고 싶으면 도치 안 해도 돼. 얘는 무조건 도치야. 얘는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 라는 선택적 도치예요. 그러니까 결국 장소부사구가 나왔어.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 괜찮아요. 동사 주어 자리 바꾸고 싶어? 바꾸세요. 그래서 어떤 특이점을 줬냐면,
자, 얘들아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치를 시킨다라고 하면 봐봐. 도치의 기본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비동사가 오고 주어가 와요. 아니면 유라, 일반 동사를 도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반 동사 앞으로? 자, 일반 동사를 도치하려면 얘들아 어떻게 와야 돼? do나 does, did를 먼저 써야 돼. 얘를 써주고 주어 오고 동사 원형. 이게 도치의 구성이에요.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야. 비동사만 자리를 바꾸는 거고 여기 동사 자리가 일반 동사가 있다라고 하면 do나 does, did를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써서 동사 원형의 도치를 가져간단 말이야.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거나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구성이랑 똑같아요. 일반 동사가 와서 도치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do나 does, did를 가지고 가는 거야. 이거야. 그런데 내가 아까 2번의 장소부사구는 선택적 도치, 뭔가의 옵션을 줘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일반 동사의 도치가 발생이 되더라도 do나 does, did를 안 씁니다. 얘들을 안 씁니다. 그럼 뭘 쓰는데요? 그냥 일반 동사도 동사 주어 자리만 바꿀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일단 장소부사구의 도치구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 부정어라는 친구의 도치가 나와요. 부정어나 부정어구의 도치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부정어구의 도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자 봐봐. 이 부정어구의 부정은 앞에 문장 처음에 부정어나 부정어구가 먼저 나올 거란 이야기야. 근데 여기서 부정어란, 유라, 부정어가 뭐니? 할 수 없는 거. 아니, 쉽게 얘기하면 부정어는 뭐야? not이야. 자, 내가 이걸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뭐 생각해? 아, 투부정사에서 부정은 정해지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부정은 또 뭔가를 이야기를 할까? 여기서 부정은 not이에요. not never입니다. not never. 그냥 부정이야. not 부정이잖아. 도윤아, 그치? 맞지? 즐겁게 대답해 줄래? 맞지? 나만 즐겁다. 나만 즐거워. 늦게 잤다고 어제? 너 맨날 영어 하기 전날만 늦게 자냐? 아, 맨날 늦게 자는데. 자, 봐봐. 부정어의 도치는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부정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의미상 부정어예요. not입니다. never입니다. hardly고 seldom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상징적인 부정어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부정어. 자, 선생님, 여기서 그러면요. 의미적 부정어를 한번 가볼까요? 자, 의미적 부정어란 어떤 게 있을지 우리가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의미적 부정어라는 거는 부정어가 문두에 나와서 어떻게 들어오냐면 not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never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hardly가 들어와요. 아니면 seldom이 들어와요. 자, 유라, hardly가 무슨 의미인데? hardly는 거의 뭐뭐 않는 이죠. seldom은 무슨 의미인데? 그치? 거의 뭐뭐 않는 뭐. 그러니까 똑같아요. 둘 다 똑같습니다. 좀처럼 뭐뭐 않는 뭐 각자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근데 아는 건 똑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동사 주어 맞아요. 이 의미적으로 전부 다 부정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는 동사 주어 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뭘 한번 꺼내볼까? 학교 시험에서 어떤 걸 꺼내야 선생님들이 너희가 좀 헷갈리게 해줄까?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거. 나돈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돈리가 오면요. 당연히 뒤에 따라가서 버돌소가 나오거든요. 나돈리 버돌소 들어봤지, 도연아? 들어봤지? 이거 뭐야? 아, 괜찮아. 이제부터 알면 되니까. 이게 뭐야, 유라? 오, 깜짝아. 자, A뿐만 아니라 B도 해요. 막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not only A 버들서 B는 B as well as A랑 같고, not only A는 앞에서 해서 as well as 뒤에서 해서 이거 했거든요. 우린 필요 없어요, 지금 그거. 그냥 이거랑 둘 다 이런 말이야. 자, 문제는 이거죠. 자, 유라, not only는요, 부정어야 아니야? 자, 부정어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라고 하면 부정어는 아니야. 그치? 봐봐. 도연이랑 유리랑 이러면 둘 다거든요. 도연이뿐만 아니라 유리도 이렇게 들어가면 부정어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영어로 쓰면 나돈니가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서 뭐였어? 나돈니의 not은 부정어에 취급을 했단 말이야. 그치? 의미랑 상관없어요. 의미랑 상관없어요. 나돈니라는 형태가 들어오면 당연히 뒤에는 동사 주어가 들어와요. 자, 이거가 너무 보편화돼 있습니다. 이제 나돈니를 주면요. 아, 얘 부정어 취급이지. 나 다 알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줄게. 자, 유리가 얘기해. 뭐 있어? 음, 나, 난 있잖아. 자, 뭐가 있냐? 어떤 게 있을까? 부정어가. 자, 봐봐, 도연아. 선생님이 not only에서 not을 부정어라고 했어. 그치, 도연아? 그럼 not 빼자. 이제 뭐 남았니? 응? 내가 발음을 좀. 자, not only에서 not 빼자. 그럼 뭐 남았어? only 남았지. 자, only입니다, only. 자, 유라, only는 왜 부정어야? 아, 너무 극단적이에요. 자, 이 친구는 한정어라고 합니다. 한정어. 딱 한정하겠다는 이야기야. 한정시킬 거야, 이 얘기야. 뭘 한정시킬 건데? Only you. 멋있죠? 아, 김도현 재미없어, 진짜. 자, 봐봐. 자, only가 왔다라는 건 뭐야? 이거 하나 빼놓곤 다 부정. 훨씬 많다는 이야기야, 부정이. 야, 나 only you는 나 너만. 나머지 다 꺼져. 그쵸? 이런 남자 있어, 없어? 없어. 나밖에 없어요. 그런 남자는. 자, 그래서 only도 부정어라고 합니다. 부정어. 얘는요. 하나만 빼고 나머진 다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해버리는 암묵적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 동사 주어의 도치를 가져간다. 동사 주어의 도치를 가져간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과정들이 이제 책에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이제 여기 강조를 위한 도치를 한번 볼게요. 자, 강조를 위한 도치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보세요. 사실 지금 처음에 보니까 대열이 선생님 앞에 붙었는데요. 뒤에 도치가 발생이 됐어요. 대열이 앞에 붙었군데요. 뒤에 뭐가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요. 자, 봐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대열이 앞에 붙었는데요. 아, 그래? 묶어. 대열이 앞에 붙었는데요. 그래? 묶어. 그럼 선생님 장소 부사구가 문장 첫머리에 올 때는요. 자, 내가 말한 장소 부사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이 대열의 형태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자, 전혀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야? 대열이 앞에 붙었다. 묶어놓으면 돼. 이것만 보면 돼. There goes my career.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정리할 건 다 해드렸어. 장소 부사구가 왔을 때 이 친구는 선택적 도치구문을 가져갈 거고 일반 동사와도 그냥 자리 바꿔주면 돼. 이거였거든요. 그게 여기 나온 goes my career야. 그냥 자리 바꿨죠. 자, 근데 보세요. 부정어예요. 부정어. 결국 내가 아까 그랬죠. 얘가 시험에 자주 나올 건데 자, he's seldom passionate about school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seldom을 앞으로 뺀대. 그래서 seldom이 중간에 문두에 나왔어. 얘 강조하고자 한대. 그러면 앞문장에 붙어있는 주어 동사의 형태를 체킹하는데 heis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어떻게? seldom을 문두로 뺄 때는 도치를 발생시키니까 자리만 바꿔주면 돼. 왜? 동사가 비동사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일반 동사의 경우죠. 자, 보세요. She hardly answered directly. 자, 여기 형태 볼 때 어떻게? hardly를 갖다가 문두로 뺐어요. 그럼 남아있는 구조가 뭔데? she가 주어고 answered가 동사란 말이야. 맞지? 자, answered는 일반 동사야. 우리가 장소 부사구가 아니라 부정어가 왔기 때문에 그냥 자리를 바꿀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answered를 갖고 오기 위해서 뭘 썼어? do나 does, did를 썼죠. 그리고 주어를 썼죠. 그리고 동사 원형까지 이렇게 박아오는 게 바로 부정어의 도치예요. 내가 아까 개념에서 다 설명드린 겁니다. 부정어를 문두로 뺐을 때는 그냥 이렇게 do나 does, did를 쓴다. 근데 유라 봐봐. I have never deceived anybody 이렇게 들어왔지. 자, 여기 한번 볼게. never를 문두로 뺐어요. 근데 왜 얘는 왜 have I deceived가 됐지? 자, 여기서 어떻게 들어왔어? have pp야. 그쵸? have pp면 뭐가 되지? 현재 완료가 돼요. 현재 완료가 돼요. 그럴 때 여기 have는 맞아요. 조동사 취급을 하는 거예요. 조동사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리만 바꿔서 보낸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그 외에는 뭐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내가 항상 얘기를 하죠. 여러분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별로 필요한 게 없거든요. 그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시간 낭비하고 있어?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제 뭐 봐야 되는 건데요? 쭉 가시면 어법상 도치라는 거 보이죠? 자, 어법상 도치라는 게 보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so나 neither이 문장 첫머리에 올 때 필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 요거죠, 요거. 요거. 유리 요거 기억나니? 오늘 틀렸다. 자, 요거예요. 가정법에서 if의 생략. 요겁니다. 요거 생략. 요거 어떻게 나오는데요? 다짜고짜 if 생략해서 줘버려요. 봐봐. If I were you. 만약 내가 너였다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라고 주는 건데요. 다짜고짜 어떻게 모의고사 지문에 요 따위로 던져놔요. What are you? 뭐라는 거야? 이 문장을 보고 나서 누가 아하 우리 도현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아 이거 if가 생략할 때 가정법이네. 생략 맞나요?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근데 또 문법에서 어떻게 요라 즉 밑줄 쳐줘요. 아니면 주르륵 쳐버려요. 뭐야 주어 동사 또 있는데 주어 또 있다고 접수사가 없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가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정법입니다. 조건절 아니고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한대요.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할 거야. 가정법만이야. 유라 가정법에 들리면 뭐가 있어야 되지? if 또 조동사의 과거. if 찾았어. if다. if네. 어라 if가 왔어. 그치 도연아?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뒷절로 가세요. 조동사의 과거 여기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우슈쿠마가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보고 어떻게 첫 번째 어라 이거 조동사 아니 가정법이다. 유라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아? 가정법 봤어.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월 시제를 보고 나서 가정법의 과거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법이 판단이 됐으면 if를 지우고 주어 동사의 자리를 바꿔준다가 도치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얘들아? 그러면 시험에서 만약 이렇게 나왔어. 시험에서 what are you? 라고 나오면서 이게 맞아? 틀려? 라고 묻단 말이야. 분명히 어떻게 줘요? 여기다 줄 거야. 이거 맞냐? Where are you? 주어가 아닌데 where이 맞아? 왜 이따위로 줘야 되지? 여기서 뭐 봐야 돼? 첫 번째 뒤에 보자. 조동사의 과거가 붙었구나. 아하 그럼 너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으니까 if가 있었어야겠네. 아 너는 if가 생략 된 가정법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해야 돼. 맞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were you가 도치가 되면서 이렇게 도치가 되면서 가정법의 구조를 가져간다. 이 도치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장소 도치, 부정어 도치, if 생략. 얘만 하시면 돼요. 그 외에 막 so, neither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는 하나도 볼 필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30페이지에 보시면 B번 문제 하고요. 131페이지에 보시면 1번 문제 하고요. 132페이지에 보시면 2번 문제 2번 4번 문제 8번 문제 10번 문제 15번 문제 딱 요것만 짚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혹시 우리 어법끝이라는 책 써봤니? 안 써봤어? 도현이 어법끝이라는 책 알아? 자, 어법끝이라는 책을 쓸 건데 진짜 그게 한 3권 정도 돼요. 진짜 끝나요. 그거는 문제 자체가 어법 문제인데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기출에서 나와 있는 어법 문제 중에 지문을 다 주지 않고 그 어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만 주는 거야. 그래서 앞뒤 문맥 파악하지 말고 뭘 물어보는 거고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지만 줄 거예요. 분명히 할 양은 많아질 거고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드디어 이거는 던져버립시다. 지긋지긋한 내가 이 책을 중2도 쓰지 중3도 쓰지 고1도 쓰지 알겠죠? 자 해놓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숙제만 해가지고 와서 종결 사진 다른 걸 바꿔야지 자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독해 좀 진행하겠습니다.